안녕하세요. 토익을 위해 이 땅에 온 여자, 대구 YBM 매출 1위, 독보적 1위, 고속토익의 박혜영입니다. 자꾸 서울에서 저보고 와달라고 자꾸 부르는데요. 왜 이러죠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구에서도 지금 방학 특강으로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에 또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파트 5 그리고 6 그리고 이번엔 처음으로 LC까지, 또 LC도 또 정말 잘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팁들과 함께 또 빠르게 푸는 방법, 스킬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파트 5의 관건은 뭐예요, 여러분? 바로 speed. 스피드예요. 파트 5 몇 문제입니까? 30문제죠. 30문제를 늘 강조하지만 저희 반은 5분 안에 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5분 안에 다 풀려면 어떻게 풀어? 다 읽어? 아니요.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보기를 먼저 보지 말자. 두 번째, 문장을 앞에서 보지 말자. 여기 있죠. 앞에서 보지 말자. 또는 앞에서 끊으면서 풀지 말자. 자, 이거는 수능하는 애다. 독학하는 애들의 특징이 앞에서 끊으면서 문제 푸는데 아주 비추. 탈락.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쌤? 빈칸에서 앞으로 가요. 그래서 이 7개를 찾으셔야 돼요. 동사, 투동사, ing. 자, 외워봐요. 시작. 동사, 투동사, ing. 한정사, 전치사. 자, 외워봐요. 5개. 고. 동사, 투동사, ing. 한정사, 전치사. 접속사 6개. 그리고 동사 2개. 저는 여기에 집중해서 문제를 풉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자, 다시 해볼까요? 7개. 자, 똑똑한지 안 한지 보자. 시작. 동사, 투동사, ing, 한정사, 전치사, 동사 2개, 접속사.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고, 뒷부분을 보고, 최소한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조금만 보고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 봐야 할 때도 있어요. 또 해석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거의 다 보고 해석해서 푸는 문제는 많아봐야 2문항에서 3문항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정말 여러분이 꼭 배워야 하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수들. 나 900 이상 받아야 돼. 850은 기본으로 찍어야 돼. 그런 친구들은요, 이걸 하면서 동시에 문법과 의미를 같이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보기 받다가 다시 올라오는 횟수가 주는데 그걸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6나 7을 위해서 연습하면 더더욱 좋은데, 어휘 향상과 빠른 문장 해석이 동시에 향상되도록 학습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파트 5는 문장 전체를 다 보고 풀지 않아. 그냥 짧게 보고 따따따따 연산하듯이 그렇게 풀어야 하지만, 공부할 때는 그렇게 풀고 나서는 어휘도 정리하고 해석도 빠르게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파트 6, 7은 굉장히 빠르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됐죠? 그리고 보기 4개에 대한 자신감이 스피드를 올린다. 무슨 얘기냐면요, 600대, 500대 너희들은 보기 4개 보면 1, 2개밖에 몰라. 그래서 평생 그 성적이야. 미안해, 상처 줬어. 그치만 내가 빨리 성적을 올리고 싶어. 그러면 보기 4개를 봤을 때 기본 3개, 4개는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 700대인 친구들은 보기 4개를 봤을 때 2개에서 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800대는 3개에서 4개를 알고 있고, 900대는 웬만하면 4개를 다 알고 있겠죠. 그게 결국 파트 5의 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나 성적 오를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있을 때는 보기 4개를 그냥 사전 없이
보자마자 따다다다 나오는 실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 성적이 무조건 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합니다. 문장 전체 보지 않기, 최소한으로 보기. 거기에서 중요한 7가지. 근데 있잖아. 이런 거 가르쳐주는 선생님 없다. 이 7개.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나 고득점 목표해. 그러면 그 본 부분을 의미와 문법을 같이 하기. 그리고 보기 4개의 탄탄함. 요거를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향상되실 수 있다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됐죠? 오케이. 운동 좀 해야겠어요. 너무 숨이 차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막 풀고 싶다는 막 그런 열정이 있죠,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문제를 띄우면 여러분은 2분 동안 총 다 해서 10문제거든요. 그래서 10문제를 2분 안에 풀어내시면 아주 나이스. 그리고 10문제에서 오늘 진짜 많이 틀렸네. 가 1개면 진짜 여러분은 그냥 토익 안녕이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몇 개 틀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2분 안에 풀어내셔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시간 드릴게요.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풀어보셨어요? 2분 안에 다 푸셨어요? 오, 다 풀었어요? 근데 개수가 중요하죠. 2분 안에 10개를 다 풀었는데 몇 개 정도 틀리면 나있을까요? 1개. 1개 정도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 나쁘지 않은 성적이시고 아마 토익이 끝날 때가 됐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분을 넘어가면서 하나 틀리는 건 안 돼. 그러면 아직 많이 질척질척거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파트 6나 7에서 시간이 많이 뺏겨요.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시간 안에 푸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런데 정확도도 난리가 났어. 그러면 여러분 토익 끝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2분 안에 풀었는데 오늘 한번 매겨보세요. 몇 개 틀렸는가. 오케이? 그리고 얼마나 선생님이 전략적으로 푸는지 보세요. 제가 이제 가져온 문제들은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뽑아온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보기를 봤을 때 좀 많이 긴장되는 문제들, 단어들 그런 것들을 몇 개 뽑아온 거라서 풀이할 때 제가 그냥 오롯이 해석으로 푸는지 아니면 전략으로 푸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빈칸 앞으로 가서 자, 제가 찾는 7개 동사, 투동사, ing, 한정사, 전치사, 접속사, 동사 2개가 아니면 계속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뒤로도 계속 가셔야 되고 어떨 때는 문장 전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빈칸 앞으로 갔어. 오케이. 명사 내가 찾는 거 아니야. 그럼 더 가. 오케이. 전치사고 이것도 수식어고 내가 찾는 거 아니네. 그럼 뒤로 가서 동사가 보이지 않을 때는 무조건 긴장하셔야 돼요. 자, 따라해요. 위용. 아우, 유치해. 자, 어찌됐든 뒤로 가서 동사를 찾으셔야 되는데 뒤로 가보죠. 아하. 자, 동사를 찾았고 뒤에 전사구밖에 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오, 지금 아주 중요한 스킬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세요. 수동태 원리를 아세요, 여러분? 제가 기초반 수업을 할 수는 없어. 지금 내가 다 쉽게 다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수동태 원리가 뭐냐면 삼형식의 목적어가 앞으로 가, 주어 자리에 이렇게 그러면 수동태가 돼. 예를 들어서 I fixed the computer. 그러면 나는 컴퓨터를 고쳤다. 이게 삼형식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를 앞으로 가
보내면 컴퓨터는 고쳐져요. 고쳐지죠. 그러면 the computer was fixed 뭐 by me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 B 플러스 PP 수동태는요. 삼형식 수동태. 얘는요. 결국 이 동사의 목적어가 일로 가서 이렇게 수동태가 되는 거니까 아, 이 문제는 정말 기술적인 문제지 않을까. 만약에 어휘 문제라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be accepted를 봤거든. 근데 이게 삼형식이잖아. 그러면 이 accept의 목적어가 여기 가야 한다고. 그래야 무슨 태가 된다고. 수동태. 근데 제가 아까 앞에 주어 봤잖아요. customer밖에 없더라고. 고객을 받아들이다는 안 된다고. 목적어로 성립이 안 되니까 센스 있게 이거 문법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고수들은 결국에는 얘 목적어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여기 아무리 주어처럼 보여도 여기다가 명사를 한 번 더 넣겠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봐요. 진짜 잘한다. S까지 붙여버려. 왜? 여기 R에 있잖아. 그럼 명사 한 번 더 넣더라도 복수 명사를 넣어주셔야 돼요. 어때요? 너무 잘하잖아. 그러면 accept의 목적어 차고 그러면서 customer과 복합 명사가 되는 거 넣어주면 게임 끝이야, 이 문제는. 찾아볼까? 그러면 받아들이다, 받다, 수락하다. accept가 그런 뜻이니까. 그러면 고객 행동을 수락하다. 이상하고 고객 관계를 수락하다. 이상하고 고객 주문을 수락하다, 받다. 고객 주문을 받다. 엄청 많이 써요. 둘이 짝꿍이에요. 그래서 세모 때리고 해도 되나? 세모 하시고 그리고 고객 종류들을 수락하다, 받다. 안 되잖아요. 너무 쉬운데. 그럼 답은 C네. 이렇게 풀 수 없을까요? 이렇게 풀라고요. 자, 여러분 기억해요? 아까 2분 안에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데요? 혹시 다 해석했어요? 아쉽다. 맞아서 좋아? 시간 많이 썼잖아. 2분 안에 못 풀었잖아. 무슨 의미가 있어? 2분 안에 다 풀면서 이렇게 하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일단 1차적으로 가르쳐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스킬은요. 수동태입니다. 이 수동태 진짜 잘 이용하면 정말 시간 단축이 일어나고 그리고 ETS가 정말 좋아해요. 수동태로 문제 만들기. 그래서 여기다가 빈칸에서 명사 넣어. 그러면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바꿔서 풀어요. 왜 그렇게 푸는지 알아요? 한국 사람은 수동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방은 청소되고 있다. 이게 한국 사람이 편할까요? 그 방 청소하던데요? 이게 편할까요? 되게 어색해요. 선생님, 그 방이 청소되고 있어요. 얼마나 어색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풀면 답이 여러 개 나와요. 찝찝해요. 왜냐면 우리는 수동태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영어는 되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한다고요. 자, 하나 물어볼까요? 대답해보세요, 그러면. 자신 있으면. 자, 해석을 해보자. 그 기차는 도착한다가 맞을까요? 그 기차는 도착된다가 맞을까요? 기차는 도착할까요? 될까요? 자, 대답해봐요. 하나, 둘, 셋. 헷갈리죠? 그래, 풀지 말라고. 그렇게 풀지 마세요. 능동태로 바꿔서 풀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기차는 도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해요? 궁금하면 제 강의 들으세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맞죠? 오케이. 102번. 자, 빈칸 앞으로 갔는데 비동사가 있어. 너무 좋아, 이 동사. 그지? 비동사는 이 형식으로 뒤에 형용사나 PP가 오는데 뒤를 보니까 없어, 형용사 PP가. 그럼 여기는 형용사 PP 넣어야 되는데 얘가 냄새를 풍겨. 야, 나 수동태 잘 만드는 애야 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보다는 왠지 답이 PP일 것 같다. 자, 그러면 고수들은 보기를 봤을 때 PP가 4개 있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어휘 문제일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죠. PP 4개 있으면 어휘 문제. 저는 아직 보기 안 봤어요. 저는 보기 잘 안 봐요. 문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풀어야 스피드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BPP를 써서 그러면 무슨 태가 됩니까? 수동태. 수동태 원리 기억하세요? 삼형식의 목적어가 어디 가 있을 거라고요? 주어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주어를 찾아가지고 주어가 여기 있는지 자 찾아보자. 여기 있다. 그럼 나는 이 문제 어떻게 푸냐? 요청이 뭐 되었고 뭐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결론은 뭐냐면은 이 동사는 request를 목적으로 가지겠네. 이렇게 풀면 아름답지 않을까?
그럼 동사가 4개 있어도 요청을 뭐하다, 요청을 뭐하다 이렇게 풀면 좋아요. 만약 문법 문제는 바로 체크하고요. 이 확신을 좀 가지시면서 문제를 풀어라. 보기를 보고 다시 올라가고 보기를 보고 다시 올라가고 그걸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가볼까요 그러면? 자, 요청을 승인하다. 너무 쉽다. 일단 세모. 입에 딱 붙죠. 요청이 승인되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해석을. 요청을 떨어뜨리다. 요청을 도달하다. 요청을 상기시키다. 쌤 이거 되는데 안 된다. 와카노. 왜 그래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알아요? remind는 아이고 상기시키다라는 아이지만 얘는 무조건 목적어가 사람입니다. 토익에서는 사람 입장 되는 게 회사, 부서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무조건 뒤에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대절을 붙인다든지 오브 명사를 붙인다든지 또는 투부 정사를 붙이죠. 이 동사의 식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들이대시면 안 됩니다. 봐봐요. 요청이 상기되다. 요청이 다시 알려지다. 말 되는데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수동태를 해석을 푸니까 그렇게 되죠. 능동태로 박아. 그럼 결국 얘의 목적은 사람, 회사, 부서니까 얘가 앞으로 갔을 때 무슨 태가 된다는 거예요. 수동태. 그런데 지금 사람이 아닌 걸 이미 보고 온 나의 입장에서 넌 꺼져. 이렇게요. 이렇게 써도 되나? 끄지고.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그럼 정답은 A. 요청을 승인하다. 해석할 필요 없죠, 전혀. 추가, 휴가에 대한 요청이 승인되었다. 깔끔하죠? 근데 난 이렇게 안 풀어. 제거하시라고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정답 확인해 봅시다. 디동 정답.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오케이. 아, 오늘 수동태 파티인데 금방 쓱 봤는데 수동태 있어요. 그렇죠? 자, 앞으로 가서 이거 볼까 그러면? 니마, 그러면 receive의 목적어 어디 있어? 하나, 둘, 셋. 맞죠? 이렇게요. 그러면 의상을 받는다. 자, 이거 원리를 항상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은 자, 빈칸 앞으로 갔다. 그러면 be 플러스 pp. 동사 찾았죠? 난 멈춰 이제. 왜? 동사 내가 찾는 거니까 저 끝까지 보진 않을 건데 혹시 접속사가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쓱 보면 좋아요. 자, 없죠? 그러면 여기 동사에서 수동태는 뒤에 뭘 만들어요? 수식어구를 뒤에 계속 붙여요. 그러면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enough. 아주 소중하네. 토익이 사랑하는 부사.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멈추고 그럼 여기도 결국 뭐 쓰면 돼요? 부사. enough를 아세요, 여러분? 자, enough는 특이한 게 뭐냐면 형용사 부사를 뒤에서 꾸미는 아주 특이한 애예요. enough는 부사지만 동사를 꾸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동사, 예를 들어서 충분히 제출했다. 이렇게 못 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제출했다. 충분히 하면 어떻게 제출해요? 충분히 제출하려면 뭐 얼만큼 줘야 되는데. 이렇게 제출하다의 이런 행위적인 개념을 정도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enough는 동사 꾸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은 enough가 있으면 이 앞에 얘 넣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이 문제의 전략은 뭐냐면 수동태가 있었고 enough는 앞에 형사나 부사를 넣으래. 그래 하고 멈춰도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부사를 넣어. 왜? 수동태가 말했잖아. 형용사가 아니라 뭐 넣으라고? 부사 넣으라고. 그러면 enough는 얘를 꾸며야 되고. 맞죠? 그러면 이 부사는 얘를 꾸며야 돼요. enough는 이렇게 꾸밉니다. 꾸밉니다. 자, 그러면 자, 받아들이다를 꾸미는 부사 찾아보자. 자, 멀리, 훨씬 받다. 이상해. 넌 아니야. 매우 받다. 이것도 안 돼. 자, very는 특이점이 동사 수식 불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 안 돼. 그리고 almost는 거의 받다. 거의 받아볼래요? 거의 못 받아요. 꾸며지지 않아. 그러면 almost는 보통 누구를 꾸미냐면 숫자. 그리고 약간 수의 개념을 갖고 있는 all, 양의 개념을 갖고 있는 대표로 all,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하나 더 써줘 볼까요? have.
그래서 거의 100개, 거의 모두, 거의 반 이런 걸 좋아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almost는 약간 완성 의미도 좋아해요. 완성 영어로 뭐 있죠? complete. 거의 끝내다. 자, 왜 얘가 이거 좋아하는지 알아요? 자, 보세요. 이 의미 안에 얘가 있다. 다 했다. 끝내다가 다 했다잖아. 그래서 다른 애들은 못 꾸며. 못 꾸미는데 다라는 의미를 가진 애들은 좋아한단 말이죠. 동사를 꾸미더라도. 그래서 대표로 complete이 있고 또 누가 있냐면은 오랜만에 얘 한번 써볼까? fulfill. 거의 이행했다, 다 했다는 얘기예요. 이행하다도 다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꾸밀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receive를 꾸밀 수 있는 부사는 아니라는 얘기. 오호. 그럼 답은 얘밖에 없네. 뭐 보지도 않았어. 답은 D. 자, 봐요. 제거하라고. 자, 따라해요. 토익 잘하는 애는 시작. 자, 입 움직여. 토익 잘하는 애는 보기를 지우고 토익 못하는 애는 따라해요. 토익 못하는 애는 답을 찾아 헤맨다. 그게 따라해요. 그게 너야. 마상. 긁혔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답 찾지 마. 제거를 하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답은 결국 누구밖에 없다. 순이 정답이 되어야 하고 그럼 순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나는 의미 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빨리 받지 못했다. 아까 받지 못했다가 있었잖아. 의미 같이 하잖아. 너무 똑똑하게 하잖아. 요렇게.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이 문제에서 기억을 좀 하자. 누구를? enough를. enough는 딱 만나면 앞에 누굴 넣겠다. 형용사 부사 넣겠다. 그게 이제 일단 이 문제의 첫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자꾸 무슨 태가 나온다? 수동태. 수동태는 동사의 목적어가 어디에 있다? 주어에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 텐데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빈칸 앞으로 가서 오, 전치사구. 내가 찾는 거 아님. 그럼 더 전진. 오케이. 그럼 앞에 명사가 있네. 아, 내가 찾는 거 아님. 그럼 더 가. 그러면 동사 찾았다. 내가 찾는 거다. 자, 얘는 목적어고 to, 장소, to,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방문객들을 여기 데려간다. 문장 성립되는데요. 자, 얘는 보통 사명식으로도 쓰고 사형식으로도 씁니다. 사형식일 때는 사람, 사물 이런 식으로도 잘 쓰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그냥 멈추고 문제를 풀 생각인데 혹시 모르니까 맨 앞에 접속사 있는지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보세요. 없죠? 오케이. 자, 주어 없어요. 됐어. 그러면 문장 성립이 되니까 나는 뒤에 부사 만들 거야. 오케이? 그런데 뒤에 누가 있어? river. 강이 있어. 그러면 강을 받을 수 있는 전사를 넣어주면 아름답지 않나? 그러면 얘는 사명식을 유지하고 목적어, 전사구. 너무 쉬운데? 강 근처에 뭐가 있겠죠? 역사지가 있겠죠? 봐, 의미 같이 하는 거 봐. 진짜 잘하지. 내가 지금 문법만 한 거 같지? 근데 난 동시에 다 했지. 그거야. 그걸 배워야 해. 그래야지 스피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강을 받을 수 있는 전치사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강은 장소니까 장소 전치사를 찾아야 하는데 자, 보기 볼까? 강 위로 날아갈래요? 탈락! 그 다음 since는 시간 전치사야. 너무 쉽다. 안녕. 자, 얘 뜻은 이래로. 뜻이 뭡니까? 이래로. 특이점은 동사 시제가 중요한데 동사가 현재 완료일 때 좋은 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점, 시간이 오고 현재 완료 시제가 있다면 너구나 하고 바로 체크할 수 있는 전치사지만 여기선 오답. 자, 봐봐요. 떨림이 없잖아. 보기를 봤을 때 착착착. 근데 여러분은 떨림이 생겨. 너 볼까? 이렇게. 지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inside. 강 속으로 데려가면 애들 죽어요. 방문객들 죽어요. 안 돼. 장소가 맞긴 하지만 inside는 오답. 그래서 정답은 along이 되겠네요. along. 자, 다 같이 along. 자, along이는 장소 중에서도 그냥 장소 아니고 긴 장소 좋아해요. 예? 긴 장소가 뭐예요? 긴 장소는 이렇게 쭉 뻗어가는 거.
강을 따라, 길을 따라, 도로를 따라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길게 뻗어가는 이유가 있으면 너구나 하고 넣어주시고, 장소라도 긴 장소가 아니면 X. 학생 중에 누가 이러는 거야. 선생님 YBM 건물이 높으니까 길어. 건물을 따라.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쭉 뻗어가는 길도로, 강류, 해변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을 따라 있는 역사지에다가 역사지에 방문객들을 데려간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확인. 오케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빈칸 앞에. 너무 좋다. 난 진짜 이런 거 있을 때가 제일 쉽다. 제가 찾는 누가 있죠, 지금? 이거 뭐 안 닫고 썼지? 자, to. 매력 뿜뿜. 자, 사명식. 자, to 부정사 내가 찾는 거야. 맞죠? 멈춰. 동사, to 동사, ing를 보면 항상 형식을 떠올려. 그러면 use는 사명식이거든. 그러면 사명식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 근데 조금 겁은 나요, 선생님도. 왜 겁이 나느냐면 명사가 4개 있어, 보기에. 그러면 나는 해석을 할 예정이에요. 이유는 use가 갖는 목적어의 범위가 너무 많아요. 시스템을 이용하다, 그 책을 이용하다, 뭐 서류를 이용하다, 하여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도를 이용하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해석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to use 뒤에 목적어 넣어야지 뒤에 목적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 부사밖에 없어. 적절하게 이것을 이용하다. 의미 같이. 자, 그럼 보기 볼게요. 만약에 어휘면, 자, 이건 나의 첫 번째 해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볼까요? 아이고, 문법 문제. 정답은 B. 여러분, 얘를 명사로 착각하고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급한 마음에 여기에 S가 있으니까 명사 같은데 하면서 체크하다가 틀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하나 기억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동사에 GH로 끝나는 동사가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토익에서는 왜 요거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명사로 만들 때 여기에 T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거 2개를 꼭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weigh는 무게를 달다, weight는 무게가 되죠. 그래서 use가 사명식이니까 명사형을 찾는 문제라서 정답은 B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weight는 뭘까요, 여러분? 명사에다가 y를 붙였어. 그러면 요건 형용사가 되면서 무게를 다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무게가 나가는.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볼까요? 확인. 예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7번. 자, 뒤로 가는데, 자, 문두빈칸이야. 문두빈칸은 끝까지 다 보자. 동사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뒤로 쭉 가서 동사 나올 때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자, 명사 있죠? 얘가 주어가 될라나 말라나? 헬로우. 자, 명사가 있고 뒤로 갔는데 찾았다. 동사 찾았다. 됐죠? 그러면 아까랑 비슷한 느낌인데 명사가 2개 있어. 지금 이게 명사가 주어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 룰을 받을 수 있는 전치사를 넣어주는 게 아름답겠는데요. 자, 그러면 룰의 뜻이 뭐죠? 규정, 규율 이런 거죠. 얘를 받을 수 있는 전사 찾으러 갑니다. 규정 전에 안 되고 규정을 제외하고 찝찝해요? 그럼 살려보죠. 규정 대신에 선생님 찝찝. 오케이. 규정에 따르면 입에 딱 붙죠. 자, 선생님은 이제 여기서 사실 떨지 않고 D를 바로 찍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따르면 허가가 되지 않아요. 봐요. 의미 또 같이 했죠, 저. 같이 해야 돼. 제가 이렇게 문법을 하면서 동시에 되는 거. 그래야지 고득점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규정에 따르면, 그렇죠. 밤새 주차하는 것은 허가가 되지 않는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애매한 전사가 나와도 다시 올라갈 일은 없죠. 같이 하시면요. 자, 그리고 하나씩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선생님이 이번에 파트 5 인강을 찍었거든요. 요 기출문제 4권으로 파트 5만 전략적으로 푸는 방법을 쌤이 찍었는데 정말 자세하게, 지금보다는 조금 카리스마가, 사실 현장에서는 제 카리스마가 정말 장난 없거든요. 압도적이에요. 근데 좀 부끄러워요. 카메라 앞에선. 그래서 지금 그래도 나름 좀 힘을 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인강은 정말 세상 착한 여자가 있을 거예요. 그 여자가 다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더 자세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깨알 어필. 자, 그러면 prior to의 특징은요. 누구랑 같은 거냐면 before가 같아. 전에라는 뜻이야. 이 전에라는 얘는 좋아하는 명사가 시점 명사, 행사 명사, 동작 명사, ing. 요 정도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그냥 보자마자 바로 제거가 이루어져요. 어떤 예를 들어서 5 o'clock 그러면 5시 전에 이런 시점, 시간이 오면 좋은 답이 되고, 순서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행사 같은 것도 좋아하죠. 회의 전에, 토익은 회의니까 거의 비즈니스. 그 다음에 동작 명사, 예를 들어서 before arrival, 도착 전에, 이런 행위의 개념. 그리고 ing, 얘는 거의 빈출도가 엄하게 나오죠. ing 있으면 그냥 바로 찍을 정도로 정답률이 높은 전사입니다. 자, 외워볼까요? prior to 뒤에 오는 거 4개 말해볼까요? go. 안 보이죠 지금? 시점 명사, 행사 명사, 동작 명사, ing. 자, 따라해요. 자, 시점 명사, 행사 명사, 동작 명사, ing. 오케이? 자, 그 다음 except for. 아주 얘도 전략적인 전치사입니다. 학생들이 얘를 보면 막 해석하고 싶은 느낌도 많고 좀 쫄려요. 대단히. 혹시 여러분 타짜 영화 알아요? 이제 잡담한다 이제. 타짜 1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선생님 조승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마지막 대사가 있어요. 쫄리면 뛰시던가. 진짜 멋있어요. 팍 하면서 진짜 멋있어요. 자, 봤어. 쫄려? 그럼 쫄리면 뛰시던가. 자, 이거 안 되면 편집해 주세요. 자, except for은 이렇게 명사를 쓰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안 쫄려. 얘의 특징이 뭐냐면 제외하고라고 학생들이 뜻은 많이 알고 있으나 여기에 이렇게 뭔가 이런 무리가 있어. 그러면 A라는 애가 있어. 그게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러면 A를 제외하고, 이걸 강조하기보다는 A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다는, 이걸 좀 더 의미하는 바가 많아요. except for은. 그래서 얘가 답일 때 보면 얘를 제외하고 모든 머시기들은 해서 모든의 개념. all, every, any, no, none 이런 게 있으면 답이 엄청 잘 돼요. 자, 선생님 영어 이름이 캐서린이거든요. 제 지인들은 저를 서린이라 불러요. 캐가 성이라면서. 어찌됐든 재미없으면 그냥 어찌됐든 캐서린을 제외하고 모든 여자들은, 캐서린을 제외하고 모든 쌤들은, 이러면 너무 좋은 답이기 때문에 보통 except for이 답이 될 때 보면 주변에 all이 보여요. every가 보여요. 또는 except for Catherine이 답이 되면 no teachers except for Catherine, 이렇게 캐서린을 제외하고 모든 쌤이 안 돼. 다 안 돼. 이 no는 안 된다라는 말이지만 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라는 의미를 찾으면 너무 좋아. 그래서 얘를 딱 보고 좀 쫄지 마. 해석하고 싶지 마. 그냥 얘를 만나면 all, every, any, no, none 있나? 확인 쫙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 너무 좋은 according to가 있으니까. 자, 요건 팁. 그리고 instead of. instead of는 여기다가 내가 명사를 썼어. 자, 볼까? 그럼 만약에 여기에 고구마가 있어. 자, 센스 발휘해봐. 고구마 앞에 instead of를 쓰고 싶어. 그러면 고구마 대신에 뭐가 있을 것 같아, 뒤에? 감자 같은 걸 찾아야지. 여러분은 고구마 좋아해요? 감자 좋아해요? 난 고구마. 짬뽕, 짜장면. 나 짬뽕. 재미없어. 자, 넘어가요. 그래서 according to가 답이 되는데 instead of는 선생님은 그렇게 푼다는 거예요. 고구마를 붙이고 싶어. 여기에 룰을 붙이고 싶어. 그럼 다른 룰이 있어야 돼. 이 룰 대신에, 그 룰 대신에.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려면 according to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얘가 나오면 시간을 끌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이. 자, 다 같이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이라는 이 I는 뒤에 뭐 자료를 특히 좋아하죠. 자료에 따르면, 통계에 따르면, 자료 통계 뭐 이런 거요. 결과에 따르면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자료류를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나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사람. 캐서린 말에 따르면 이러면 according to Catherine. 사람 있으면 진짜 답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 있으면 먼저 대입해볼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생이 자꾸 해석하고 싶어. 아니 너구나. 사람 있으면 너구나. 자, 규칙에 따르면 규칙, 자료, 통계 이런 거 쓰면 너구나. 대입하자 이렇게 푸는 거지. 얘는 막 다른 걸 보면서 덜덜덜덜 거리면 좀 아쉽다. 토익에서 사람 입장 되는 거. 자, 또 중요해요. 회사 있어? 그럼 너구나. 너 보자. 또 있어. 부서. 요런 것들이 있어도 according to가 너무 좋은 답인데 너 볼까? 이렇게 푸시면 시간 단축 빡.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리해보자. 자, prior to 뒤에 뭐와? 시점 명사, 행사 명사, 동작 명사, ing. except for 어떻게 풀래? all, every, any, no, none이 보임. 그 다음에 instead of는 비교 대상이 있는지 빨리 찾아보자. 고구마, 감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according to는 자료, 통계, 결과 이런 거, 그리고 규정 이런 것들, 그리고 회사, 부서, 사람. 외워버려요. 그래서 다음부터 빨리 되게. 됐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는 빈칸에서 앞으로 갔어. 명사는 내가 찾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갔더니 여기 사명식 동사가 있어. 자, 멈춰. 일단 내가 찾는 거야. 사명식 뒤에 목적어가 왔어. 그러면 뒤에 없애주면 된다는 생각이 일단 일반적인 1차 생각. 자, 그럼 뒤에 없애준다는 개념은 부사 덩어리, 부사절, 부사 전치사 뭐 온갖 것들을 다 떠올려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건 여기서 풀기에 조금 아쉬운 건 선생님이 뭘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맨 앞에 뭐가 있을 수도 있다. 접속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눈을 한번 슥 훑고 시작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접속사 같은 게 없거나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이 to attend가 기준이 되어서 사명식 명사 뒤에 없애야지. 이 생각은 항상 가지고 앞을 쓱 봅니다. 자, 봅시다. 뭐 있습니까? 아, 위용. 자, 누가 있어요? 접속사. 자, 접속사는 제가 찾는 거예요. 접속사가 나오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들어갔다는 건 동사가 2개 와야 돼. 그러면 다 때려치우고 동사 2개부터 맞춰야 돼. 오케이? 그러면 동사가 있는지 여기 하나 찾았죠, 동사. 맞죠? 저 앞에는 employeds라는 주어밖에 없고 그럼 who는 관계대명사절, 형용사절이 되는 것이고 자, 동사를 또 찾아 나가야 돼. 만약에 이 문장이 동사가 없잖아? 하나 더 없잖아? 그럼 이건 동사가 답이야. 가볼까 그러면? 있나? 으아, 와. 자, 동사가 또 있어. 두 번째 동사. 그러면 접속사가 동사 2개를 연결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더 이상 동사는 넣을 필요가 없고 선생님은 지금 생각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이 상태로 내가 답을 넣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기를 보세요. 보고 제거로 시작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명사가 수년간의 서비스 근무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30년의 근무. 자, 그러면 문법 문제다. 자, 그러면 동사 버리고 왜? 접속사가 동사 아까 2개 다 있었기 때문에 동사를 떠놓을 이유는 없어. 그러면 보기를 봤더니 일단 야는 세모 B를 봤더니 그 다음 C 동사 버리고 동사 버리면 쉽네. 답은 B. 자, 나는 보기를 지우고 초보는 답을 찾아 헤매. 그게 너야. 답 찾지 마. 제거. 봐. 이 보기를 더 잘한 문제기는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아주 간혹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to honor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답은 B.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혹시 문장 구조 보이세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봐 드릴까요? 얘는 여기서부터 얘를 꾸미는 거겠죠? 그런데 이 디너의 목적은 얘의 근무 기간을 길이기 위한 거죠. 다 수식어. 결국에는 얘가 주어고 얘가 본동사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쵸? 이렇게 끊으면서 풀진 않습니다. 그냥 접속사 있으면 동사 2개네. 그럼 동사는 답이 안 돼 하고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요런 거는 항상 요런 보기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거로 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시간 단축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봅시다. 자, 앞으로 갔어. 명사 덩어리밖에 없어. 자, 그러면 더 전진. 자, 전진. 자, 무승구, 전사구, 위용. 동사가 없다. 그럼 뒤로 가서 동사. 자, 주어밖에 없었으니까 동사 찾았다. 자, 왜 동사야? 목적을 달고 있으니까. 선생님, 나는 얘가 동사인지 PP인지 무서워. 그럴 수 있지. 자, 동사에다가 ed가 붙으면 이게 동사일 수도 있고 PP일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동사는 식구가 있어요. 식구. PP는 식구가 없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자, 얘가 삼형식이야. 그러면 목적어가 있어. 그럼 동사야. 근데 삼형식인데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얘는 뭐 예를 들어 부사가 있어. 그럼 얘는 PP야. 보통. 예외 경우도 있어. 접속사 같은 거 있을 때, 관계대명사 같은 거 있을 때 예외도 있어. 하지만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자, 여기에 동사, 얘는 무조건 동사인 이유가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식구를 달면 동사예요. 됐죠? 그러면 이 동사를 꾸밀 수 있는 누구 넣겠다라는 생각, 부사 넣겠다는 생각. 자, 나는 고수, 의미, 가치, 상품을 출시했다. 같이 했거든요. 자, 상품을 출시했다라는 아이를 꾸밀 수 있는 부사 넣자. 뭐 이래 생겼노. 달달달달. 일단 쫄리면 자, 어려워요. 그쵸? 하지만 일단 넘기고 다 같이 overly, 과도하게, finally, 마침내. 뭐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과도하게 출시했다. 마침내 출시했다. 입에 붙어버렸다. 야호!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어휘가 있어도 일단 풀 수 있었던 문제죠. 맞아요? 오케이. intensely 같은 경우는 좀 알자. 이거는 좀 평소에 많이 볼 수 있고, 우리가 intense가 형사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 intensely 뭐 이런 거 알아? 요건 명사형이잖아. 맞죠? 얘 뭐 강도 뭐 이런 거잖아요. intense는 약간 뭔가 격렬한 뭐 약간 이런 의미죠. 몹시, 격렬한, 약간 이런, 격렬한. 얘가 이제 그런 부사가 되니까, 몹시, 격렬히,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격렬히 출시했다는 좀 어색한 게 맞고, 과도하게 출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profoundly는 얘도 뭐, intensely랑 비슷해요. 몹시, 아까 뭐, 깊이,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깊이 출시했다. 안녕. 보통 이 profoundly는 약간 형용사를 잘 꾸며요. 그래서 몹시 긴장한 약간 이런 의미. 오케이.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마침내 상품을 출시했다. 야, 이거 얻어 걸렸다, 야. 자, 볼까요? 헛. 정답은 C. 근데 이제 학생들은 모르는 어휘가 이렇게 2개 들어갔다. 600, 700대 애들. 그럼 일단 있어 보이는 거 찍는다는 거지. 이렇게 괜찮은 단어를 놓고. 그리고 finally는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finally 하나 팁. 야는 마침내라는 말은 일어난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과거 시제를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과거만 돼 그건 아니고 과거 있으면 먼저 넣어볼까 약간 이렇게 막 움틀거려야 돼. 오케이?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빈칸 앞으로 가서. 자, 명사. 아니야. 내가 찾는 거? 내가 찾는 거. 자, 생각해야 돼, 지금. 몇 형식? 3형식. 그러면 개조하다. 목적어. 그럼 뒤에 뭐가 올 거라고 일단 생각하자. 수식어구를 만들자. 부사 덩어리 만들자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접속사 있는지 확인. 자, 뭐 있는지 보자. 자, 접속사 없어. 주어, 동사, 목적어 있더라. 순간적으로 봤는데 회사를 고용하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고용했다. 3형식 동사가 있었고요. 오케이. 자, 뒤로 가다.
위용. 자, 동사가 몇 개 나왔다? 2개 나왔다. 자, 그러면 쌤이 그 동사 2개 나오면 제가 찾는 거죠? 무슨 생각해야 돼요? 접속사 넣어야죠. 뭐 넣어야죠? 접속사. 그런데 얘가 사명식이고 얘가 목적어니까 접속사 종류 중에서도 부사절 접속사를 넣어줘야 부사 덩어리를 만들면서 형식을 유지시켜주죠. 하나 물어볼까? 테스트. 2점 되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접속사는 몇 가지 있어? 하나, 둘, 셋. 4가지. 에이구, 그것도 모르고 토익한다? 등위 접속사, 또 명사절 접속사, 또 형용사절 접속사, 또 부사절 접속사. 이게 뭔데요, 쌤? 허허. 자, 등위 접속사는 연결만 해. 난 다른 거 안 해. 문장과 문장을 연결만 해. 센텐스가 있으면 난 그냥 연결. 다른 거 안 해. 그러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은 뭐예요? 얘는 연결을 하잖아? 그러면서 동시에 덩어리를 만들어요. 명사 덩어리 만들면 명사절, 형용사 덩어리 만들면 형용사절, 부사 덩어리 만들면 부사절.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동시에 하면 안 될까? 왜냐면 난이도가 높아. 그럼 접속사가 이게 4개가 다 보기에 있어. 그럼 너 어떡할래? 또 올라갈래? 난 안 가지. 왜? 이미 무슨 절 접속사라고 생각했으니까. 부사절 접속사. 자, 그러면 ETS 여기서 난이도를 한 번 더 올린다? 뭘 올리게? 부사절 접속사를 보기에 4개 심어 놓는 거야. 자, 어떡할래? 이렇게. 그럼 또 부사절 접속사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일단 보기 볼 거예요. 저는 일단 부사절 접속사까지만 계산을 하고 보기 보겠습니다. 뭐고야는 그 다음 부사 무섭지 않아요. 자, 그러면 whereas랑 even though가 있어요. 무서워요. 이 문제 좀 무서워요. 저도 달달달달달달. 왜요? 얘 부사절 접속사예요. 어떡하지? even though 부사절 접속사. if only는 쌤이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whereas랑 even though랑 딱 있어. 전략이 있어야 돼. 갑자기 막 해석하고 싶죠? 난 안 해. 일단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시간 단축을 위해서. 자, whereas는 반면에란 뜻이잖아. 대조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얘가 답일 때는 보면 비교 대상이 잘 보여요. 아까 고구마 하면 뭐? 감자. 예를 들면 고구마는 달달한 반면에 감자는 담백하다. 뭐 이런 거. 토익은 할만한 반면에 토스는 어렵고 돈도 많이 든다. 토익해 얘들아. 자, 그 다음 뭐 이렇게 토익, 토스, 짬뽕, 짜장면 이런 걸 찾으면 좋아요. 또 반대어 찾으면 좋아요. 비교 대상이나 반대어. 증가한다. 내 성적은 올라가는 반면에 네 성적은 떨어진다. 이렇게 증가, 하락, 반대말이 있으면 너무 좋은 답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전략이 그래도 얘는 해석을 안 하고 단어끼리 비교하면 되거든. 그럼 명사를 일단 동그라미 쳐. 우리, 그 다음 회사, 그 다음에 개조. 그러면 얘랑 비교 대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뒷절에. 자, 보자. 없어. 대명사. 자, 없어. 왜냐하면 앞에 있는 얘가 비동사니까 얘가 얘야 그냥. 맞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 없어. 프로젝트도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반면에보다는 even though가 답일 거라고 생각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왜 바로 체크하시는 거예요? 아, 해석할 거예요. 해석해서 안 되면 바꿀 거예요. 근데 if only는 안 돼. 자, 이따 설명해 줄게. 자, 해석해보면 선생님 even though는 해석해요. 자, 선생님한테 처음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나와서 해석해야 돼. 양보 접속사는 해석을 안 하고 못 풀어. 항상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쌤이 얘를 제일 뒤로 미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컷 해석했는데 오답이면 어떡해? 내 시간 뺏기잖아. 그래서 전략 있는 대조부터 건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가보자 그러면. 해석해보면 되지. 자, 그러면 이시야 아이가 야. 야가 야잖아.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다고. 야가 야니까요. 이해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회사는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낮은, 즉 가격이 낮은 뭐가 아니었을지라도 입찰 업체가 아니었을지라도 우리는 개조하기 위해서 이 업체를 고용했다. 자, 봐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해석을 하지만 너구나, 답이 너구나를 느끼고 해석하잖아요. 그게 빠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얘도 넣어보고 얘도 넣어보고 얘도 넣어보고 시간 다 쓴다는 거지. 그렇게 풀지 말라는 거지. 그게 내 얘기라는 거지.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래서 결론이 뭐야? 얘를 머릿속에 넣어. 얘는 쫄지 말고 단어끼리 비교해. 근데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조금 겁을 먹을 수 있는 건 얘인데 얘랑 얘가 얘를 가리킬 수 있지 않나? 를 생각 못하면 비교 대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치 대명사죠. 대명사는 앞에 있는 얘를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이 비동사가 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A 쓰고 B 쓰면 A는 B이다. 그러면 이 B도 결국 A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얘도 비교 대상이 아니라 이 회사를 가리키는 게 되는 거니까 별로야. 그래서 한 번만 생각하면 쌤처럼 그냥 여러분한테 설명하느라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안 되고 얘는 이미 처음부터 지웠고 그럼 답은 누구밖에 없다. D. 판서가 좀 지저분한데 흥분했네. 그럼 그만큼 여러분이 이 문제를 잘 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자, 봐요 그러면. 이 폰이 뭔데? 이거 좀 약간 어떤 거냐면 토익에서 약간 그냥 오답이야 거의. 한 99% 오답이야. 답으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내 토익 인생에. 그래서 안 하고 싶어. 왜냐하면 얘는 약간 해석은 일단 어떻게 하냐면은 if only 주어 동사 랄랄랄라 이렇게 쓰잖아. 그럼 해석이 뭐뭐 하면 좋을 텐데 하고 약간 점점점 이런 느낌이라서 뭐 접속사도 아니야 얘는. 그래서 if only I could pass the exam 그러면 시험에 통과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냥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주어 동사를 붙이지도 않아. 반토막 덩어리란 말이죠. 그래서 접속사로 넣을 수가 없어. 차라리 얘보다는 토익은 차라리 only if지. 자, 얘는 접속사 맞아. 오직 뒤에 거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직역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얘는 접속사라서 주어 동사 연결할 수 있거든요. 뭐 여기 써도 상관없고 뭐 여기 쓰고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얘는 접속사가 맞지만 if only는 그냥 주어 동사만 붙이고 좋을 텐데 띵띵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 그냥 무시. 닌 진짜 좀 별로. 기억해요. 쫄지 마요. 얘 보고 막 쫄리면 지시동.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D. 자, 빈가 앞으로 가서 industry. 야, 누가 나왔어요? according to. 자, according to 뒤에 올 수 있는 거 말해봐, 빨리. 자, go. 규율, 규정. 아까 답이었잖아. 규율 앞에서 according to가 답이었다. 또, 자료, 통계, 결과. 자, 3개. 선생님 동그라미 크게 쳐줬었는데. 사람, 회사, 부서.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산업 뒤에 명사를 한 번 더 넣어서 이 명사가 얘를 좋아하도록 만들면 어떨까요? 그리고 뒤로 가서 어차피 주어 동사 맞죠? 그러니까 여기 명사 넣는 게 제일 아름다워. 자, 보기 볼까? 이렇게요. 무서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가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자, 보세요. 이 문제는요, 사실 얘도 되게 좋은 답이고 얘도 되게 좋은 답인데 또 하나 가르쳐 줘야 되네. 사람 명사가 오잖아. 그럼 사람 명사는 가산 단수이기 때문에 대충 봐요, 여러분. 가산 단수 명사는 앞에 더가 와야 해요. 관사가 와야 돼요. 오케이? 관사가 없으면 가산 단수는 오류가 나요. 예를 들어서 Can I have pen? 하면 이거는 좀 못 배운 사람 영어 실력. Can I have a pen? Can I have the pen?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산 명사를 쓰면 오답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토익은 이 other가 없어도요. 사람 명사가 답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잘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쌤의 요지는 인더스트리에서 언더가 없으니까 얘보다는 얘가 낫긴 한데
사람 단수 명사 앞에 한정사가 없어도 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집중하세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도하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걸 답으로 넣고 싶어. 그러면 industry reporter 답이 되고 싶어. 그러면 뒤에 그 사람을 가리키는 동격의 이름이 있으면 관사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가 무서운 이유가 까불다 틀리겠다. 그래서 사람 이름 있는지 보자고. 갔는데 회사 이름밖에 없다고. 그럼 됐다고. 안전하게 제거하고 얘로 가주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 이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만들겠어요? 답이 2개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얘가 없으면 얘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누가 없더라도, 한정사가 없더라도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캐서린 교수 이러면은 Professor Catherine 이렇게 하거든요. 얻어 없어도 되거든요. Teacher Catherine. 캐서린 공주 한번 해볼까? Princess Catherine 이렇게 쓰지 얻어 없어도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사람 명사 앞에 한정사 없어도 되는 경우 어떤 경우? 이 사람을 나타내는 이름이 뒤에 있든 저 뒤에 있어도 돼요. 있으면 없어도 됩니다. 파트 5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설명이 굉장히 장황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을 제가 수업하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 모른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되게 길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여러분이 강의를 보면서 짧게 푸는 방법을 외워서 풀어보시면 굉장히 시간 단축이 일어나는 스킬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내가 기억에 남는 어떤 전략이나 기술들은 그 문제를 그대로 비슷한 문제 만났을 때 적용하려고 하셔야지 이 강의가 의미가 있습니다. 오케이? 대단히 어휘력을 폭발시켜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대단히 많은 문제로 풀이를 해서 여러분을 늘 향상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쫙쫙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파트 5는 여기까지 하고 자 파트 6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파트 6 시작해 볼까요? 자 파트 6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파트 6는 일단 한 글에 빈칸이 4개, 그래서 4문제가 들어가 있고 4개의 글을 풀면 돼요. 그러면 4개, 문제 4개, 글 4개, 그러면 16문제. 16문제를 몇 분 만에 풀어야 하냐 이거지. 16문제를 8분 안에 풀어내셔야 돼요. 글 4개를 읽는다? 그러면 8분, 즉 한 글당 2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근데 굉장히 쉬운 문제들은요 30초 안에도 들어오고 또 어려운 문제는 2분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합쳐서 8분 안에 풀면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지문에서 문제로, 문제에서 지문으로 왕복하는 것을 최소화한다. 자, 애들이 자꾸 보기를 봤어. 근데 다시 올라와. 근데 앞에 해석했음에도 다시 해석해. 그러면서 시간 다 잡아먹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 팁을 이따 알려줄 거야. 뭐 이런 게 나올 거야, 이런 게. 누가 그 학생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던데 어찌됐든 요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art 7을 풀듯이 전체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힘을 기른다. 무슨 얘기냐면 간혹 이렇게 배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빈칸 앞뒤만 보고 풀 수 있어. 이렇게 배우는 경우가 있는데 Part 6의 유형이 뭡니까? 글 안에 빈칸을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Part 5는 한 문장이 빈칸이지만 Part 6는 글 안에 빈칸이란 말이에요. 왜? ETS가 그런 유형을 왜 만들었을까요? 앞뒤만 보고 풀라는 뜻이 아니라 전체 글의 이해도를 넌 가졌니? 테스트하고 싶어서 만든 유형인데 여러분이 왜 그걸 꼼수로 편법으로 연습을 하냐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실력이 늘지 않아. 나는 계속 틀려도 돼? 그러면 그렇게 하든가. 그래서 선생님은 파트 7 풀듯이 전체 질문을 읽어 내려가는 독해력을 가지라, 힘을 길러라 라고 일단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삽입절을 풀 때 앞문장과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단서를 찾아.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삽입 문장이 있어. 그러면 여기 문장과 여기 문장에서 단서를 잘 찾을 수 있어야지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보통은 앞에 나온 어휘나 앞 내용을 받는 대명사가 있을 경우 정답률이 올라가는 보기가 됩니다. 그런 건 세모 치시고 일단 답으로 살려봅니다. 문제의 적용을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많이 틀리는 문법 문제를 인식하고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천천히. 뭔 얘기냐 하면요.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휘 같은 경우에는 부사 어휘, 접속 부사 어휘, 뭐 게다가, 그러므로, 사실은 뭐 이런 걸 넣어라 그러면 학생들이 일단 많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은 딱 인지해서 나 이거 잘 틀리네. 천천히 해야겠다. 거기선 스피드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어휘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학생들이 문법 문제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게 저는 일단 대표로 시제, 그리고 전치사 목간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in which 뭐 이런 거요. on which, of which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답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8, 6에서 이런 거 나오면 자주 틀리고요. 도치 같은 거. 도치는 학생들이 굉장히 얕게 아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해석이 불안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답률도 떨어지는 문법 문제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내가 좀 긴장을 하고 천천히 하자. 그리고 다신 틀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복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명사 부분. this 널래, in 널래, her 널래 막 이런 대명사 나오면 그것도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면서 틀립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선생님하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트 6는요. 글 2개고요. 시간은 4분 드리겠습니다. 글 2개니까. 오케이? 자, 일단 먼저 풀어 보시고 돌아오실게요. 오케이? 자, 파트 6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어땠어요? 뭐 좀 잘 풀려요? 자, 일부러 제가 뭐 지금 이 특강으로는 많은 걸 보여드릴 수는 없고 광고글을 준비했어요. 둘 다 광고글이었는데 혹시 느끼셨을까요? 광고글은 독해하는 부분에서 대단히 어렵다 이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떤 함정에 걸려드느냐면 광고글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예상하는 내용이 있죠. 광고가 뭔데요? 광고가 뭡니까? 하나, 둘, 셋. 홍보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좋은 얘기가 들어갈 거라는 예상과 당연히 할인해 주겠지. 당연히 무료겠지. 약간 이런 예상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이 글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함정도 많습니다. 문법적인 함정.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체감은 잘 쳤어. 근데 매기면 계속 한 개씩, 두 개씩 틀려. 그래서 왜 그런지 그런 부분에 좀 팁을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선생님은 광고글을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광고글에 이렇게 제목이 있으면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게 누가 봐도 대문자니까 회사 이름 같은데 Keep Cool Service라고 돼 있어요. Cool Service? 뭘까요? 뭐 냉각 시키는 시스템? 뭐 에어컨?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회사 이름은 K사. 됐죠? 주소 있고요. 자, 그러면 이 K사는 뭘 광고할까? 첫 줄부터 읽어 내려가시라고요. 잠깐만! 맞죠? 우리가 지문에서 문제로 왕복을 최대한 줄이자고 했잖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요. 자, 다음 페이지로 일단 먼저 가볼게요. 문제부터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요건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법 문제죠. 예. 그래서 이 문법 문제는 미음으로 표시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지나갈 때 이건 문법 문제니까 그냥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휘 문제, 부사 어휘. 그럼 어휘는 이응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문법은 미음, 어휘는 이응. 그럼 여러분이 독해하면서 내려가면서 이거 어휘구나. 그럼 더 독해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내려갈 때 덜 불안합니다. 왔다 갔다 거리는 걸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표시하는 거고요. 삽입절은 자, 시옷이니까 세모. 그래서 세모로 표시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삽입절은 앞문장과 뒷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8번에 문법 문제. 그럼 이거는 미음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미음, 미음, 시읒, 미음. 원래 한 페이지에 볼 수 있는데 요거는 화면에 띄우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그러면 미음, 기억 상실 좀 걸리겠다. 이응, 세모, 그 다음 이응.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나갈 때 요거 어휘네.
요건 문법이네. 아, 마지막. 요건 문법이었죠. 아, 기억상실증. 여러분 나보다 더 하잖아. 갑자기 생각났어. 자, 이렇게 딴 생각하면 이렇다고. 자, 갑니다. 아, 딴 생각 안 했어요. 오해 금지. 자, 그러면 K4는, 오케이. bring. 자, 이런 거 이제 끊어. 선생님 끊지 말라면서요. 그건 파트 5고. 독해할 때는 끊어야지. 그러면 이게 4형식이거든. 또는 3형식이거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문법과 해석을 동시에 해줘야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K4는 가져다 줘. 너한테 뭐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줘. 왜? 이너피스는 뭐야? 자, 그러면 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냐면 as part of 전치사다. 그쵸? 그러면 일환으로. 뭐의 일환으로? annual. 1년 계약. 매년 하는 계약의 일부로서 일환으로서 we will service. 서비스는 동사로 쓰게 되면 보통 수리해주다, 정비해주다 약간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아요. 이유는 쿨 서비스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해석을 하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을 수리, 정비해 줄 것이고 또 뭐 해주면서 확신시켜 주면서 your 자, 문법 문제야. and 등위 접사. 등위 접사는 단어와 단어 똑같은 거 연결하니까 이건 명사. 그럼 여기도 뭐 써주면 돼요? 명사. 왜냐면 얘가 몇 형식인가? 3형식? ing 소유격이니까 뒤에 명사 넣어줘야 되니까 명사 and 명사. 자, 문법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가면.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줘. 뭔지 볼까요? 봅시다. 아까 세이프티 있었던 것 같다. 가보자. yeah. 그럼 정답은 D. 너의 안전과,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 너의 안전과 너의 편안함을 확신시켜 주면서, 확신이 들게 하면서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을 정비해 줄 것이다. 이는 포함한다. 이 정비는 포함한다는 것 같아요. 뭘 포함하죠? 점검하는 걸 포함해요. 시스템을. 그리고 자, 1번 시스템 정비, 점검. 2번 수리를 해드려요. as needed. 필요할 때. 자, 2번 수리해줘. 그리고 자, 나열. professionally. 전문적으로 your air duct. 덕트가 뭐야? 덕트는 여긴 없나? 없어요. 덕트는 약간 고깃집. 고기 좋아해요? 그 고깃집에 그 있잖아요. 이거 그건 뭐야? 그게 덕트예요. 뭐 한글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그 연기 있잖아요. 빨아들이는 이런 막 이렇게 관 있죠. 통로. 그거를 쭉 연결해 놓은 그 통을 우리가 덕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통로를 뭐 해주는 거, 전문적으로 청소해 주는 것을 포함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들이 하는 서비스가 뭐예요? 점검해주고, 수리해주고, 청소해주고. 오케이? 에어컨 냄새 나잖아. 해줘야지, 청소.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제. 어휘. 그러면 해석 더 잘해야 되겠죠. If necessary. 필요하시다면 we can replace. 교체도 해드려요. 옛날 에어컨 시스템, 그러니까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을 뭐로? 새롭고 새거, 그리고 또 cost efficient. 비용이 효율적인 것으로도 교체해드려요. 그래서 교체도 해드려요. 그러면 이런 일하고 이런 일하고 이런 일하고 교체도 해드려요. 더하기 넣어줘야 되겠다. 그럼 여기에 부사 넣더라도 뭐 그리고 게다가 이런 의미의 부사를 넣어주면 되겠는데요. 보기 가보죠. 자, 왔다 갔다 좀 할게요. 첫 문제는. 오케이. 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정답. 자, 얘는 and yet 하면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무서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이제 의역하면은 뭐냐면 그리고 여전히 뭐 이런 식으로 의역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얘는 부사고 얘는 이제 등위 접속사죠. 어찌됐든 연결하는 부사로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앞으로 가서 게다가 우리는 교체도 해드립니다. 요렇게 했고 그 다음 our workers, 우리 직원들은 매우 자격이 있고 또 자격증을 받은 기술자들입니다. 얘는 자 관계대명사가 명사 뒤에 오는 who나 which, that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얘를 그대로 요걸로 해석으로 바꾸세요. 이 기술자들은 stay up to date, 최신화되어 있답니다. with ongoing training 해석하면 진행 중인 교육, 계속 교육을 들음으로써 계속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얘기네요. up to date.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직원 얘기가 나왔어요. 자,
드디어 삽입절. 삽입절은 쌤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삽입절 앞에 문장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뒤에 문장 연결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뒷문장을 보고 들어갑니다. We promise. 우리는 약속합니다. You, 너에게 fair prices. 자, 보세요. promise가 사형식도 가능하거든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 사형식 약속해드려요. 그래서 얘를 해석을 너에게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너에게 fair, 정당한 가격, 괜찮은 가격을 약속드리고, 그리고 professional, 전문적인 작업을 약속드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문법. 잘 봐리.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동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식구 다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에 문법이니까 뭐 넣어야 돼? 필요 없는 덩어리 만들어야 되잖아. 이 전사구잖아. 그럼 얘도 필요 없는 거 돼야 되잖아. 그거 알고 가자. 야, 풀고 삽입절 풀게요.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자, 안 돼. 안 돼. 안 돼. 답은 A네. 자, 왜? 왜? 그렇잖아. 자, back는 back. back은 동사 아닌 명사거든. 그러면 이 back의 기본이 삼형식이거든요. 몇 형식? 삼형식. 근데 아까 promise라는 동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동사 안 할 거야. 그래서 back이랑 backs는 버리시고 그 다음에 back to가 있잖아요. 아, 이 모르면 부끄럽다. backing 파트 5에서 계속 했잖아. ing는 형식을 유지해야 돼. 삼형식 ing 뒤에는 누가 꼭 와야 돼? 목적어. 그런데 전사구밖에 없었잖아. by 뭐시기.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형식 ing는 오답이 되니까 답은 backed. backed. 그래서 우리의 이 보증에 의해서 지지되는 back이 뒤에서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작업과 그 다음 뭐예요? 정당한 가격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해드린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앞절과 뒷절, 삽입절 풀어야 되니까 앞절은 직원들 칭찬, 뒷절은 우리는 그래서 정당한 가격과 전문적인 작업을 약속해드립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고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137번. 137번 삽입절이었잖아요. 앞에 무슨 얘기 있었어요? 직원들이 있었죠. 직원들 얘기가 있었으니까 자, 그걸 생각하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용해 주세요. 수십 개의 유용한 온라인 도구를. 온라인 얘기한 적 없잖아. 안녕. 중복되지 않고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어휘를 여러분이 말이 된다고 넣으면 삽입절은 다 틀려요. 앞에서 연결되는 게 제일 좋은 답이에요. 자, 그다음 moreover, 게다가 좋아요. 일단은 좋아요. 게다가 자, 게다가 네가 선택한 에어컨은 인기가 있다. 얘가 선택한 에어컨이 인기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연결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함정이 되는 유형이네. 그럼 B는 안 되고요. C, 자, 플러스 게다가 자, 둘이 똑같다. 자, 위용 대의가 나왔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중복되는 어휘 그 삽입절은 대명사로 받으면 답이 잘 된다고. 그러면 이 대의는 앞에 누구를 받아야 해요? 직원들을 받아야 되겠죠. 직원들은 친절하고 그 앞에 있는 직원들은 뭐가 있었어요? 자격도 있었고 그 자격증도 있었고 또 자격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게다가 친절하기까지. 그리고 명쾌해. 사람한테 깨끗하다 하는 거 조금 그러니까 의역을 좀 해줍시다. 그리고 지식이 많다. 너무 어울린다. 일단 세모. 저는 삽입절 무조건 제거로 풉니다. 자, 그 다음 D. 고마워. 방문해줘서. 방문해준 적 없어. 앞에서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지워. 그러면 안 되고. 정답은 누가 되겠죠? C.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하면은 이제 요 세트는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렇게 네모, 동그라미, 세모 해놓으면요. 그냥 내려와서 자신있게 이 문제다 하고 다시 올라가는 법이 없다는 거죠. 선생님 지금 다시 가진 않았잖아요. 답 체크하고 나서 그냥 바로 푸시면 된다라는 거. 실제 시험지는 한 페이지에 다 보이니까요. 내려와서 체크하고 또 그 다음 이어가고 요렇게 문제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문제부터는 선생님이 하나씩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광고 그리다. 항상 여기 체크하시고 여기 확인하시고 문제 시작하세요. 그래야지 약간 느낌이 온 상태로 독해가 되니까 쉬워요. 광고 그리니까 또 홍보하는 거야. 무슨 회사인데 이번에는 real estate.
자, 부동산이에요. L 부동산이 광고를 하는 거니까 뭐겠어요? 집 팔기 위해서 하겠죠? 건물 팔려고 하는 거겠죠? 봅시다. 자, 제목이 있어요. helping, 돕는 일, 돕는다. 뭘 도와요? 모니토바 families. 모니토바 families. 모니토바가 뭐지? 자, 이 가족이 잠깐만 time. help가 반사역 동사야. 반사역 동사. 이 동사는 목적어가 오잖아. 그러면 뒤에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잘 와요. 자,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 동사 원형이 왔죠? 그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해서 그냥 깔끔하게 됩니다. 근데 모니토바 가족들이 그들의 꿈의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자, 그러면 모니토바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하시고, 저의 생각은 그냥 진짜 모니토바 가족만 찾아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이. 그러니까 약간 예측해보면 지역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M지역에 사는 가족들이 그들의 꿈의 집을 찾도록 도와드립니다 라는 문구인 것 같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마뉴엘 로비트. 잠깐만, 로비트가 얘랑 뭐 해요? 일치하는데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였지? 우리 아직 안 봤다, 맞지? 그러면 뒤에 가서 보고 오자. 자, 봅시다. 자, 문법 문제, 어휘 문제, 비중이 그렇네. 그다음 동그라미. 그다음에 얘는 삽입 문제, 얘는 문법이랑 어휘랑 섞여 있네. 자, 왜냐면 품사가 달라 보여요. 접속사 전체 한번 난리 났어요. 지금 동명사도 보이고. 그럼 문법도 하면서 어휘도 같이 해야 되는 문제. 자, 요거 생각해서 선생님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다음 페이지로 가서 바로바로 풀게요. 자, 아까 여기까지 해석했죠, 여러분? 로비트가 뭐지? 자, 일단 봅시다. has been selling. 자, 요게 동사죠? 그러면, 자, 보기 봅시다. 제거를 하면 되죠. 자, 문법 문제였으니까, 여기 문법 문제. 자, 그러면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 안 되네. 그러면 답은 C가 되겠네. 와, 잘 만들었디. 자, 볼까요? 선생님 아까 진짜 좋은 얘기 하나 해줬는데, 파트 5에서. 기억할란가 모르겠어요. according to 기억하세요? according to 뒤에 그 아까 사람 명사. 맞죠? reporter하고 report하고 사람 명사가 가산 단수일 때 뭐일 때? 가산 단수일 때 앞에 한정사가 꼭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정사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기억해요? 그 어떤 경우냐면은 이름이 있을 때 이름이 앞에 있어도 되고 저 뒤에 있어도 된다 해서 그 사람을 가리킬 수만 있다면 한정사 없어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얘가 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동격. 왜냐면은 마뉴엘이라는 게 사람 이름에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여기 혹시 사람 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사람이 있죠. 근데 어더가 있어 없어도 된다니까. 왜냐면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다면. 근데 왜 얘가 제일 확률이 높은지 알아요? 왜냐하면 아까 부동산 이름이 지 이름 땄는 거거든. 너무나 오너야. 그러면 이 부동산의 주인 일단 친해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건물도 많고 돈도 많이 벌어요. 친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 L 부동산의 뭐가 주인인 이 MC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MLC가 팔아오고 있어. 뭘 팔고 있냐면 real estate 부동산을 판매해 와서 for over 17 years. 그래서 17년 넘도록 부동산을 판매해 오고 있어, 이분이. 자, 일단 사람 등장했어요. 다음 문제로 갈게요. 답은 C 맞죠? 자, 그다음 그래서 얘는 문법 의미 같이 하면서 풀어주셔야 돼요. 자, 이 MC는 했고 자, 어디자? 자, 여기 그럼 136번은 무슨 문제인데? 어휘 문제. 자, LC 이 사장님과 그리고 his award winning 수상하신 그의 팀원은 자, 어휘 문제다. 찬찬히 in homes 전치사구. 오케이. 자, 전치사구. 자, 파트 6는 무조건 문장을 끊으면서 해석하셔야 돼요. 자, 달달달. 오호, 위용. 왜? 동사 없어, 지금. 동사 없잖아. 그럼 여기 무슨 자리잖아? 동사 자리잖아. 자, 발이.
그러면 이 동사는 1형식이게 3형식이게? 하나, 둘, 셋. 1형식이지. 왜요? in 홈즈가 전사구잖아. 그럼 1형식 넣어야지. 그럼 또 하나 물어볼까? 만약에 3형식이야. 그럼 능동태 넣을래? 수동태 넣을래? 하나, 둘, 셋. 수동태. 그렇지. 목적어 없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니까 앞에 이 사장님과 팀은 이 집에, 자, 1형식 아니면 3형식 수동태. 자, 이 파트 5야, 이거. 이거 해서 풀면 큰일 나, 이거. 봐요. 이 광고글이 이렇다니까요. 이 문제는요, 뒤 찍는 애들이 속출하거든요. 건물은 사야지! 하면서. 집은 사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계속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그게 광고글의 함정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판매하는 입장이지. 사는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 문제는 사실 해석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practice 3형식, report는 3형식, 1형식, 그 다음에 purchase는 3형식인데 이미 해석을 하면서 왔으니까 이 팀들은 전문으로 하죠. 집을 전문으로 하겠죠. specialize는 너무나 소중한 1형식이죠. 얘가 좋아하는 전사가 뭡니까? in 아닙니까? 근데 아까 뒤에 in이 있었다 아닙니까? 봤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답은 B죠. 얘들은 이 집, 누구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어디에 사는? 위니페그, 브랜든, 그리고 뭐, dolphin areas. 이 지역의 가족들을 위해서 집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이다. 사람들이다. 이 얘기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그들은 얘들을 받아야 되겠죠. No, 알고 있죠. The schools, 학교, 공원, 서비스들, 그리고 교통, 그리고 활동들, that, 명사 뒤에 that 나오면 야들을 그대로 받으라 그랬죠. 요 다 받는 겁니다. 야들이 enhance, 뭐 하거든요. 강화해줘요. 가족들의 삶을 향상시켜줘요. 학교, 뭐 시설, 활동, 이런 공원들이 있으면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래서 이들의 삶을 개선해주고 향상시켜준다는 얘기죠. 개선해준다, 이 지역에서. where도 요걸 그대로 받아요. 이 지역에서 you want to reside. 너가 살고 싶다. 주거하고 싶은 곳이잖아. 이곳에 대해서 삶을 개선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알고 있다. 됐죠?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무슨 문제입니까? 삽입절. 그러면 다음 문제를 읽어주고 contact, 연락 주세요. 부동산에 언제? 오늘. 그리고 팀이 가이드하게 해주세요. 자, lesson 사역동사. 이 글은 사역동사가 맞네. 목적어 오고 동사원형. 해석 어떻게 한다고? 야가 야하도록 하게 한다. 야가 야하도록 도와준다. 아까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 팀이 안내해 줄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 오늘 연락하시고 우리 팀이 이 팀이 가이드하게 해주세요. 자, 이건 먼저 풀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앞으로 가서 먼저 풀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문제는 여기까지 연결이 돼서 이 문장을 다 보고 삽입절을 풀어야 되니까 보고 풀어야 돼요. 그럼 다시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 봐버렸죠? 자, 그런데 자 봅시다. 그러면 자, let 사역동사 목적어 3형식 목적어. 자, 문법이랑 어휘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문장 잘 끊으셔야 돼요. 자, 명사가 왔어요. 여기 뭐 같죠? 명사. 그러면 일단 접수사 탈락. 그리고 너의 꿈의 집을 고치면 안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얼렁이 가르쳐줬죠. 파트 5에서 어떤 장소? 긴 장소 온다 이제. 아무 장소 안 되잖아. 그럼 안녕. 길을 따라, 강을 따라, 도로를 따라. 기억하시죠? 답은 누구밖에 없어요? A. 자, 그러면 답은 결국 A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가 사실 뭐냐면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가이드였죠. 나는 알았지. 자, 왜냐하면 가이드 A to B 이렇게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A를 B로 안내하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보기에 to가 없어. 근데 to 대용으로 towards를 많이 쓰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너를 꿈의 집으로 안내해 주도록 해주세요. 오늘 연락하세요. 그리고 꿈의 집으로 안내하게끔 해주세요.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다시 삽입절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자 결국에는 요 앞에 있는 거는 서비스 이런 거 네가
살고 싶은 이곳에 너의 삶을 개선하게 해주는 서비스들이 있고, 밑에는 그럼 오늘 연락해라.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들을 지우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은. 자, 그들은 누구를 받을 수 있죠? 그들은 자, 부동산 직원들,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서비스들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찬찬히 그들은 마련해 줄 수 있어. 일단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 직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직원들이 마련해 줄 수 있어. 교통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그건 안 되죠. 교통을 왜 마련해 줘요? For your local elementary school. 부동산이 버스를 왜? 안녕? 되죠? 부동산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B. That is 그것이. 자, 대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대명사 파트 6, 7에서는 대시 보통 앞문장 내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얘들이 알고 있어. 그것이 because they live. 그들이 사는 이유예요. 이 지역에.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은 얘를 일단 셈으로 남길게요. 이유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거로 풀어볼게요, 일단. 그들은 닫을 겁니다. 갑자기 여름에. 안녕. 자, 이런 건 넣을 수 없고. 그 다음 D. 그러므로 그들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너무 좋아. 자, 이제 세모가 2개 될 수 있어. 그럼 끝까지 읽어. 은행 업무를 왜 도와주는데? 부동산인데요. 그래서 은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도와준다.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제거. 그럼 다음은 누구밖에 없죠?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왜 요거를 물음으로 이렇게 세모를 딱 남겼냐면 이 문제가 아까부터 대의가 되게 까칠했죠. 선생님 아까 대의가 누구를 받을 수도 있죠? 직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또 패밀리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그들이 누구를 받아야 하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그들이죠. 근데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 그들이 산다 했으니까 이 그들은 누굴까요? 직원이어야죠.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 직원들의 초점을 맞췄으니까 여기 뒤에 내용도 직원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얘들이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게 되니까 연결성이 B밖에 없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누가 어렵냐? 대명사. 대명사 파트 6, 7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누굴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냥 그들, 그것들 이렇게 넣어버려요. 그래서 함정에 걸려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해서 삽입절을 정확하게 풀어내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파트 6는 여기까지고요. 자, LC에 대한 얘기도 다음 강의에서 만나볼게요. 파트 6는 최대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독해력을 기르고 미리 표시해서 푼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